여러분, 만약 내일부터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0원이 된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지실까요? 아마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며 축배를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축배는 1시간을 채가지 못할 겁니다. 기름값이 0원이 됐다는 건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문을 닫았으며 은행에 맡겨둔 예금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공포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세냐를 겨루는 자존심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달 월급, 아이들의 학원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아둔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발 뉴스 한 줄에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동 전쟁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잠드신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계좌는 이미 반토막이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라는 관점에서 공짜와 폭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제적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석유의 숨통을 틀어지고 우라늄 농축도를 90%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핵폭탄이라는 금지된 장난감에 손에 쥐고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겠다는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안 넘기면 직접 가져오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건 단순히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의 통제권을 잃는 순간 미국을 지탱하는 달러의 위상이 무너지고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초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부터 우리가 투자한 주식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팩트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안전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튀어오른 불꽃은 이미 여러분의 거실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을 움켜쥐고 버티는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배추 한 포기, 달걀 한 판의 가격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수치로 증명해 볼까요? 에너지 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그 배 이상으로 깎여 나갑니다. 앉은 자리에서 월급이 삭감되는 것과 같은 효과죠. 미국은 이 재앙을 막기 위해 파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뉴욕의 거물 투자자들은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까요? 그들은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가 불타오를 때 누군가의 계좌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히게 되는 이 잔혹하고도 정교한 설계도 말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부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것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과연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지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지금 당장 미사일을 쏘지 않고 협박이라는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1%의 진실, 이제 그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뉴스를 장식하는 이란 미사일 기지 파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설마 전쟁이 나겠어? 혹은 나랑은 먼 나라 이야기지? 라고 치부하며 채널을 돌리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을 태워먹을 거대한 불길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이란의 화약고가 아니라 전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좁은 바닷길,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경제의 동맥과 같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쏘든 해협을 봉쇄하든 이 동맥이 단 며칠만 막혀도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15.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기름값부터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운송 비용까지 모든 것이 이 좁은 바닷길의 안녕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직접 가져오겠다며 이란의 멱살을 잡으려는 진짜 이유는 정의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 동맥이 터지는 순간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고 미국 경제 자체가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단순히 주유비 몇만 원 더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기초값입니다. 기류를 만들 때도, 비닐하우스 온도를 높일 때도, 택배 트럭이 움직일 때도 기름이 듭니다. 결국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여러분이 정성껏 쌓아 올린 저축과 자산을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갈 겁니다. 내 주식은 우량주니까 괜찮아. 내 부동산은 입지가 좋으니까 버틸 거야. 라는 안일한 믿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전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피가 돌지 않는데 어떻게 말단세포인 우리의 자산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꼴입니다. 미국은 이 버스가 추락하기 전에 운전대를 뺏으려 하고 있고 이란은 차라리 같이 죽자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형국이죠. 자, 여기서 냉철하게 지표를 한번 따져봅시다. 현재 유가는 불안 심리만으로도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되고 시설이 파괴되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유가 150달러, 200달러라는 숫자는 더 이상 공포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실질 소득이 30% 이상 증발한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앉아만 있었는데 월급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불행을 겪고 싶으신가요? 미국이 총구를 겨누고 으름장을 놓는 건 사실 이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비명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 시장의 진짜 몸통이라 불리는 스마트머니들은 왜 패닉셀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자산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대중이 미사일 궤적을 쫓으며 공포에 떨 때 그들은 이미 이 연극의 다음 막을 읽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돈의 대피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이 모든 소동을 기획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90%까지 올렸다는 뉴스. 그냥 무기를 만드나 보다 하고 넘기셨나요? 이건 단순히 무서운 폭탄 하나가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돈을 싹쓸이할 수 있는 치트키를 손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름 수도꼭지를 열고 닫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의 질서를 유지하며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온 그 거대한 설계도가 이란의 90% 우라늄이라는 작은 가루 때문에 갈기갈기 찢게 위기에 처한 겁니다. 마치 동네 모든 상권의 가격을 결정하던 대형마트 앞에 말도 안 듣고 세금도 안 내는 무적의 편의점이 생기려 하는 상황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금지된 장난입니다. 이란이 핵이라는 방패를 드는 순간 미국이 전매특허처럼 휘두르던 경제제재라는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의 석유 패권은 미국에서 이란과 그 동맹국들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쓰는 달러와 원화의 가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겁니다. 미국이 안 내놓으면 직접 가져오겠다며 시설 파괴까지 언급하는 거친 표현을 쓰는 건 사실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란이 선을 넘기 직전에 이 아슬아슬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발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모든 게 이란의 돌발 행동 때문일까요? 강대강으로 치닫는 이 시나리오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위기를 이용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단순히 미사일 기지를 부수는 게 목적이라면 벌써 전투기를 띄웠겠죠. 왜 미국은 계속해서 말로만 으름장을 놓으며 시간을 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검은머리 외국인들과 글로벌 기관들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제 그 추악하고도 치밀한 뒷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이 당장이라도 미사일을 쏠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왜 정작 행동은 반박자 느린 걸까요? 정말 이란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연극을 무대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글로벌 정치 역학과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혹은 차기 대권 후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적군의 미사일이 아니라 폭등한 휘발유 가격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중동의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지만 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손을 떨게 만드는 정부는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의 으름장은 이란을 향한 경고인과 동시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유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퍼포먼스인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더 영악하게 움직이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자금의 물줄기를 틀어쥐고 있는 거대 기관들과 외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뉴스 헤드라인이 뜰 때마다 시장에 공포를 주입합니다. 개미들이 전쟁 난다며 투매를 던질 때 그들은 그 공포를 싼 값에 사들입니다. 공포는 자산의 가격을 본질보다 낮게 떨어뜨리는 최고의 할인 쿠폰이니까요. 미국이 강하게 나갈수록 달러 가치는 치솟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립니다. 결국 미국은 이 위기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를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빨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적을 만들어서 아군의 결속을 다지고 경제적 이득까지 챙기는 이중 설계인 거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놓치고 있는 혹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판을 짜도 시장의 에너지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고무줄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 고무줄이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경제학 용어를 다 걷어내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숫자만 확인하면 여러분도 폭풍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갑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복잡한 데이터를 아주 쉽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경제 용어는 다 치우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의 세계 경제는 양쪽에서 미친 듯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대한 고무줄과 같습니다. 한쪽 끝에서는 이란과 중동의 불안이 고무줄을 당기고 있고 다른 한쪽 끝에서는 미국의 고금리와 물가 압박이 고무줄을 팽팽하게 끌어당기고 있죠. 이 고무줄이 팽팽해지면 팽팽해질수록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얼마나 믿느냐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죠. 이 기대 심리는 고무줄의 탄성 같은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계속 오를 거야 라고 확신하는 순간 고무줄은 한계를 넘어서 툭 끊어지게 됩니다. 고무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동은 가장 약한 고리인 우리 같은 서민들의 가계 경제로 날아와 얼굴을 강타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쏘네 마네하며 협박하는 진짜 이유는 이 팽팽해진 고무줄이 끊어지기 전에 이란 쪽 손을 강제로 놓게 만들어서 탄성을 줄이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즉, 너희가 계속 버티면 우리가 고무줄을 잘라버릴 거야 라고 겁을 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복잡한 주식 차트가 아니라 유가와 환율이라는 두 개의 눈금입니다. 이 두 눈금이 동시에 치솟는다는 건 고무줄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은 고무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래서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는 결과에만 집착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고무줄이 가장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 남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모두가 고무줄을 맞을까봐 겁먹고 도망칠 때 그들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꺼낸 비밀 도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중이 놓치고 있는 의외의 포인트, 그 반전의 시각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쟁 터지면 다 끝장이다. 일단 다 팔고 도망가자.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며 패닉에 빠질 때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차트를 뒤로하고 역사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과거를 복귀해봅시다.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포성이 울리고 불확실성이 실체화되는 순간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에게 전쟁은 종말이었지만 돈의 흐름에게 전쟁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름의 종료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협박하는 이 시점이 사실은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거대한 할인 쿠폰일 수도 있다는 반전의 시각 한 번쯤 가져보셨나요? 진짜 위험한 건 미사일이 날아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시장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저렴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란의 미사일 시설이 파괴되네 마네 하는 소음은 개미들의 우량한 물량을 뺏어내기 위한 거대한 흔들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의 정점에서 공포를 파는 뉴스가 쏟아질 때 세력들은 뒤에서 조용히 자산의 이사를 준비합니다. 이들에게 지금의 중동위기는 자산을 헐값에 쇼핑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돈이 어디로 숨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결국 승자는 현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란이 우라늄을 넘기든 안 넘기든 미국이 실제로 타격을 하든 안 하든 결국 세상은 다시 돌아가고 에너지는 소비될 겁니다. 지도는 바뀔 수 있어도 돈의 생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중이 놓치고 있는 이 의외의 포인트, 즉 공포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당장 내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소나기를 피하면서도 남몰래 웃을 수 있는 구체적인 7장과 8장의 행동 전략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목끝까지 차오르셨겠죠. 100만 유튜버의 작가이자 분석가로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가장 현실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라는 방패를 최소 30%는 확보하세요. 이건 겁쟁이라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고무줄이 끊어져 파편이 튈 때, 남들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유일하게 웃으며 쇼핑할 수 있는 총알을 준비하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일단 1000만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둘째, 에너지와 원자재라는 보험을 드세요. 이란과 미국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유가와 금값은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식 계좌가 파랗게 질릴 때 이를 방어해줄 에너지 ETF나 관련주를 소량이라도 섞어두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 집이 불타는데 화재보험 하나 없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유가가 오를 때 내 계좌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 그것이 고수와 하수의 한 끗 차이입니다. 셋째, 뉴스 헤드라인의 자극이 아니라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라는 본질을 보세요. 시설을 파괴했다는 말보다 무서운 건 그 소식에 시장의 큰돈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소음은 귀를 막고 데이터는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뉴스에 일희일비하며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세력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번 중동 위기라는 파도를 타고 오히려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준비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그리고 가슴에 새겨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이것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과연 부의 정점에 서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 분석의 정점 마지막 8장에서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과 이란의 날선 대립부터 우리 지갑의 운명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월스트리트 시절 가장 존경했던 한 시니어 분석가가 해준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라지만 부는 그 공포를 이겨낸 인내 위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총성보다 무서운 건 그 소리에 눈이 가려져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져버리는 나 자신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공포라는 흉측한 가면을 쓰고 찾아오지만 그 가면을 벗겨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라는 속사를 드러냅니다. 미국과 이란의 싸움은 결국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갈등은 협상으로 이어지고 불확실성은 해소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누가 살아남아 축배를 들고 있을지는 바로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미사일의 궤적을 보며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은 돈의 궤적을 보며 다음 기회를 설계하십시오. 오늘 제 원고가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단단한 닻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위 1%의 생존 본능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뉴스 헤드라인에 속아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이지만 공부하고 준비된 여러분에겐 부의 등급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저는 더 날카롭고 냉정한 분석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동 리스크 이후 세력들이 몰래 매집 중인 이 자산의 정체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스러운 명단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자산을 위하여 성투하십시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수석 분석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